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너무나도 안 좋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 모양새, 지지받을 자리에서 버텨주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오늘 속절없이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시장 자체가 돌아서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화면에도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까지 해서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났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고 오늘 실제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는 거의 4%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미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이 트럼프를 통한 관세 이야기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기업들도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세 쪽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매도 재개, 참 이게 저도 답답한 부분이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면 분명히 당국에서도 좀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시기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후반까지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기업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0.3%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몇몇 기업들은 밀리긴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올라올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황과 기업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견조해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좀 우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막연히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수급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매수를 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수급적인 기대감은 지난주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공매도 때문에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지난주까지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재개를 앞둔 자금들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업황과 종목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자체는 PER 기준으로 이제 9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저점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무리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 더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말씀 주신 것도 같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듯이 공매도 타깃이 될 거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았었던 방산조선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방산조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타겟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대차 잔고가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수주 잔고라든지 수치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상반기 때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려했었던 게 조선과 방산과 그리고 로봇이었어요. 네.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돌려 세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밀리지도 않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조선과 방산과 로봇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선 조선과 방산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재개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재개됐으니 그게 무조건 빠진다라는 관점은 잘못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분석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알테오젠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앞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달에도 그렇고요. 지난달 뭐 2월 말쯤에도 2차 전지가 한번 반등이 나왔거든요. 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었나요? 부회장님이었나? 그 뭐 이제 LG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를 키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태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캐즘이 완벽히 극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죠. 당시에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업황이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연속성 자체가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이 한 달 정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갔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는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작한 오늘보다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트럼프가 너무 강력한 관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하반 경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현금 비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매수 자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내가 현금이 많아서 매수하는 것과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그 업황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개선되기 어려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큰 섹터로 제가 뭐 예를 들어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가 맞지 않나.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앞서 말씀 주셨듯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말씀 주셨고 올라올 명분이 있는 종목들을 추려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는 그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신 거죠. 일단 지금은 아니겠죠?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그죠. 우리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네.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돌려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빠지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양극재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작년 9월 달에 14만 8천 원대에서 19만 4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30%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업황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이 10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40% 정도가 올라온 거죠. 35%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40%씩 30%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업황 자체가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이걸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10조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건 이제 업황에 대한 분석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기회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도 잠깐 표시해 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30%씩 40%씩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구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관점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오히려 오늘같이 빠질 때 반도체는 기회 시각으로 봐야 된다. 설명 주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꽤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안 그래도 삼성전자 이제 좋아질 거다 말이 많은데 레거시 쪽 집중해야 된다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자리 담아 볼까요? 네, 오늘 종가 부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가 부근? 예, 그렇죠. 종가 부근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하셔도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부터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더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반기 때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지금 뭐 조정받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 기준으로 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왔었죠. 요날 마이크론이 8%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음봉 요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밀린 거예요. 105달러에서 지금 88까지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20% 정도가 하락을 한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레거시 쪽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거든요. HBM 쪽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PBR 기준으로 1.5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작년처럼 엔비디아와 엮인 기업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AI 쪽과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느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HBM 말고 BHBM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될까요? 이게 참 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작년에는 HBM 관련주가 가장 탄력적이고 뭐 유리기판 관련주가 탄력적인데 레거시는 중장기적으로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레거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HBM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HBM 쪽 같은 경우를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이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분석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고 맞는 것은 사실 주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 쪽이 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돌려 세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가치적으로는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수급들이 유입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HBM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아야 된다.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HBM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르게 말씀드려보자면 작년에 HBM이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갔었던 기업들의 메리트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면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캐파 확장에 대한 기술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향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다른 기업들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죠. 어쨌든 우리가 2분기 때도 우리가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낸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2분기 때는 가격이 하향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분기 때 상향 조정이 지금 된 상태고 3분기 때는 그 상향 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낸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른 것도 없으니까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금 전에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두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한 여파도 어느 정도 있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었던 것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올해 지금 오늘 일본의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밀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밀린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밀리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 주고 나셔서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는 눌리는 자리인데 그럼 오늘 같은 날 담아보는 것도 기회겠네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좋죠. 저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좀 공략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해요. 가는 종목이 매물대가 없다 보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테마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추후에 실적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런 파마리서치 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저 밑에 있는 종목을 내가 보유해서 이 종목을 내가 홀딩해가지고 52주 신고가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좀 나온다면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대표님의 종목 AS 가보려고 하는데 휴메딕스 봐주세요. 이 종목은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장중에 한 3%가 넘게 올라가면서 4만 원도 넘었었거든요. 네. 일단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업인데 지난주보다 지금 많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까지도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뭐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풍지대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요. 뭐 2차 전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필러, 보톡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필러 쪽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휴메딕스 그럼 그때 목표가 얼마로 주셨을까요? 제가 당시에 얼마 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찾아볼게요. 당시에 제가 원고를 드려가지고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적어도 46,000원대까지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가격대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직전 고점까지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PER 기준으로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PER이 20배 정도가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9배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 이제 해외를 통한 해외 외형 확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주셨습니다. 46,000원 넘어가는 가격 휴메딕스 AS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텐데 오늘 종목 고르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오늘은 많이 빠지는 종목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 많이 빠지는 종목들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럼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중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좀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에너지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일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이런 흐름 자체, 이런 부정적인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강세 종목들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엔터 쪽에서 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머스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의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노머스란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접하시진 못했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한 달 전, 2달 전에 이 기업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당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요거 딜 사이트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당시 이제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현재가가 26,000원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붙고 있죠. 엔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노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리스크도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엔터사들의 그 아티스트들의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약 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공연 일정도 전부 다 채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하반기 때 북미라든지 공연 투어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외형 확장이 3분기, 4분기 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더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2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내려오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내일 바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대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공략 타이밍 자체를 좀 늦출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오늘 많이 빠진 게 내일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노머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한다면 노머스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사면 되겠어요. 오늘 조금 들어가도 되겠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들어가자 노머스 받았는데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2,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